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부종교합의 원인적 요소의 세 번째 부분으로 그 다음에 치성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치성 요인에 있어서는 치아의 개수, 치아의 크기, 치아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종교합의 원인적 요소를 그 다음에 이전 파트에 있어서는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파트에 있어서는 치성 요인, 그 다음에 치아의 개수, 그 다음에 치아의 크기, 그 다음에 치아의 모양, 그 다음에 교환면 쪽에서 본 치아의 위치, 그 다음에 측방에서 본 치아의 근원심 경사도, 그 다음에 전방에서 본 그 다음에 치아의 협설측 토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치아의 원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특히 치아의 개수와 크기, 모양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치아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치아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우리는 과잉치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적은 경우를 우리는 선천적인 결손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잉치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상악의 중절치 부위에 이와 같이 과잉치가 있는 경우를 메지오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맹출된 메지오덴스가 있고 또한 매복이 된 메지오덴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잉치는 이와 같이 맹출이 된 매복치가 있고 그 다음에 맹출이 된 과잉치가 있고 이와 같이 매복된 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복된 치아는 우리는 파노라마 상에서 보는 데는 한계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트라오랄 엑스레이 필름을 찍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 환자인 경우에는 상악의 중절치가 나오고 상악의 측절치가 맹출하고 있는 중이 됩니다. 상악의 중절치의 루트 에이펙스는 아직 닫히지가 않았어요. 과잉치가 있습니다. 지금 뽑아야 될까요? 나중에 뽑아도 될까요? 만약에 이 과잉치가 중절치에서 치근 흡수를 일으키지 않으면 더욱더 기다리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때 뽑지 않고 기다린 다음에 상악의 중절치가 어느 정도 치근이 완성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매복된 과잉치를 발표하는 것이 좋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과잉치는 이와 같이 전치부, 또한 이와 같이 견치부, 또한 사랑니 외에 파라몰라로 이와 같이 다양한 부위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이와 같이 부종교합을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선천적 결손치가 됩니다. 선천적 결손치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호발되는 부위를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제일 많이 선천적 결손되는 부분은 하악의 제2소구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악의 측절치다. 세 번째로는 상악의 제2소구치. 네 번째 경우가 상악의 측절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천적 결손치아에 따라서 그 다음에 호발하는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부종교합의 양상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상악의 측절치가 선천적 결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악에 있어서는 총색을 보이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이 전치부 반대교합을 보일 가능성들이 많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선천적 결손된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치료는 공간을 메꿀 건지 아니면 공간을 벌려서 임플란트를 할 건지예요. 이는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얼굴 모습, 돌출된 얼굴이냐, 억셉터블한 프로파일이냐, 총생의 양, 그 다음에 2급이냐, 3급이냐의 부종교합의 양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치아 크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치아의 근원심 크기와 부종교합과는 밀접한 관계가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치아 크기가 크다고 총색을 일으키지가 않고 치아 사이즈가 작다고 스페이스를 일으키지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즉 이는 주어진 뼈 안에서 치아가 배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뼈의 위치도 항상 체크를 같이 해야만 되겠죠.
그런데 저자는 상악의 중절치 치아 크기는 주의 깊게 봅니다. 상악의 중절치 크기는 보통 한국인의 경우 8.2 또는 8.5까지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상악의 중절치 크기가 9.0mm 이상인 경우에는 상악의 전방부에 총생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됩니다. 또한 어떤 증례인 경우는 상악의 중절치가 7.5mm로 작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악 전방부에 스페이스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저자는 특히 이와 같이 상악의 전치부 크기가 9.0mm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치아들도 똑같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속 발치술을 할 때도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치아 크기에서는 엔테리어 볼튼 레이셔를 잽니다. 즉 상악의 육전치의 합, 하악의 육전치의 합을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악의 육전치의 합 나누기 상악의 육전치의 합은 아시다시피 77.2%가 돼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환자가 이런 엔테리어 볼튼 레이셔가 77.2보다 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상악이 작거나 하악이 큰 경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77.2보다 작다라는 것은 상악이 작거나 하악이 작거나 상악이 큰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정교합이 될까요? 오버레이션은 아시다시피 91.3, 엔테리어 레이션은 77.2. 특히 저자는 견치 관계는 1급으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전방부 상태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엔테리어 레이션을 더욱더 주의 깊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증례에서는 최근에 있어서는 상악의 측절치가 조그만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엔테리어 볼튼 레이셔가 77.2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버바이트 오버젯이 얕아지게 됩니다. 또는 하악의 전방부는 총생이 되거나 상악의 전방부에서는 공간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1급 부정교합, 2급 부정교합, 3급 부정교합에 따라서 나타나는 양상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1급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상악 중절치 부위에 스페이스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2급인 경우는 2급 부정교합으로 재발이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상악의 견치는 약간 전방으로 오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악의 전치가 후방으로 가면 좋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게 돼요. 상악의 견치가 전방으로 오고 또한 하악은 이와 같이 후방으로 위치되면서 2급이 재발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3급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버바이트 오버젯이 얕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악이 더욱더 전방에 위치돼서 3급 부정교합을 치료했다 하더라도 또한 재발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엔테리어 볼튼 레이셔가 77.2보다 작다라는 것은 상악이 크고 하악이 작다라는 것을 의미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상악의 전방부에는 총생이 심할 것이고 하악에는 어떤 환자는 스페이스가 있을 것이 됩니다. 또한 어떤 환자들인 경우에는 과도한 오버바이트과 오버젯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 환자 보겠습니다. 하악에는 총생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상악의 전방부에 총생이 있어요. 볼튼 레이셔를 따져보니까 77.2가 정상인데 71.5입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상악에서는 편측당 2mm가 크다라는 것이 됩니다. 이는 나중에 리프록시메이션, 삭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치아의 모양을 봐야 됩니다. 치아의 모양에 있어서는 치아가 형태학적으로 이상이 있는 치아. 두 번째의 경우는 샤벨투스, 그 다음에 치관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이 환자 보시면은 이와 같이 12번이 이와 같이 설축교두가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와 같이 페그레타랄리스처럼 이와 같이 치아 크기가 작은 것뿐만 아니라 설축은 두꺼운 경우로 보일 수도 있어요. 또한 퓨전된 치아로 보일 수도 있고 이와 같이 하악의 제2소고치가 비정상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하악의 제2 소구치가 비정상적이다. 만약에 이걸 그대로 놔두고서는 교합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 중요한 게 상악 전치부의 샤벨투스가 됩니다. 그래서 상악 중절치, 측절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메지알 또는 디스탈 인사의 링관 엣지 자체가 이와 같이 뚜렷한 경우를 보일 수가 있게 돼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게 될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샤벨투스를 가지고 있는 전치, 그 다음에 샤벨투스지만은 그 다음에 치아가 삼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양호한 상악 중절치의 모습 및 그 다음에 샤벨투스가 없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샤벨투스가 있게 되면은 하악의 중절치는 상악의 이와 같이 설측면에 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뚜렷한 이와 같이 링괄 리지에 의해서 측절치가 안으로 힘을 받게 돼요. 힘을 받게 되면은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는 나중에 본딩 리테너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차가 이동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상악의 중절치는 하악의 중절치는 순축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럼 이런 치아가 상악의 중절치에 또 닿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치부 총생이 또 재발이 되거나 또한 2급 부정교합이 재발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치관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셔야만 됩니다. 치관의 모양은 크게 스퀘어, 그 다음에 오보이드, 그 다음에 트라이앵귤라 쉐입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스퀘어 타입이 가장 보기가 좋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와 같이 트라이앵귤라 쉐입이 될 것입니다. 치관이 모양이 이와 같이 트라이앵귤라 쉐입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중절치 또한 이와 같이 전치 간에 이와 같이 포인트 컨택을 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알베올라 본과 포인트 컨택 간의 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알베올라 본과 그 다음에 컨택 포인트까지의 거리 자체가 5mm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블랙 트라이앵글 또는 오픈 진지발 엠브레이저라고 해서 이와 같이 까만 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히 소구치를 뽑고 나서도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치관의 모양을 반드시 평가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테이퍼한 경우가 문제가 돼요. 테이퍼한 경우에는 환자들인 경우에는 또한 하이 앵글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돌출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뽑을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소구치를 발치한 후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더욱더 생길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환자한테 반드시 고지를 해줘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정교합의 원인적 요소 중에서 치속 요인, 그 중에서 치아의 개수, 치아의 위치, 치아의 모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아의 위치, 그 다음에 치아의 근원심 경사도, 그 다음에 치아의 협설측, 순설측 경사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